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길 바라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남중국해를 쓰레기장 만든 중국, 분뇨 및 오페스 5년간 버려 헤이그 판결을 무시하는 중국, 파라실 군도는 여전히 중국 영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아예 쓰레기장을 만드는 거죠. 분뇨와 오폐수를 5년간 버렸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것이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재앙으로까지 발전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국어선 수백 척이 지난 5년간 남중국해의 필리핀 베타 수역을 때로 몰려다니면서 막대한 양의 인분 그리고 오폐수를 쏟아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 수역의 산호초 그리고 어류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의 대번식, 즉 녹조 현상을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업체가 12일 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녹조 현상이잖아요. 녹조 현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에너지가 많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플랭크톤이 급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인분, 에너지 많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여기에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햇빛과 작용을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녹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예 여기를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면서 여기를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남중국해를 쓰레기 처리 장소로. 인공사진 분석 AI 개발업체인 시뮬레리티가 리스더 대표는 10일 날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5년간 남중국해를 찍은 인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어선들이 이곳에서 때로 정박하면서 쏟아내는 오물로 이 수역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을 맞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 이게 남중국해에서 장기간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이 오폐수를 방류하는 모습이라고 시뮬러리티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폐수라는 거죠. 이게 오폐수라는 겁니다. 완전히 더럽히는 거죠. 그는 스페러티 군도를 예를 들면서 군도 내 유니언뱅크라고 알려진 고리 모양의 산호초에서 지난달인 6월 17일 하루에만 중국배 236척이 촬영됐다고 하면서 이 어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분이 바다에 쌓인다. 또 온갖 오폐수와 쓰레기를 산호초에 쏟아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스페랄티 군도에 속한 유니온뱅크에서 지난 17일 목격된 그 중국 선박들의 위치 그리고 이들이 남긴 인분, 오폐수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지금 밝힌 것이죠. 지금 빨간 원과 같은 지역은 최근에 중국 어선의 위치로 지금 인분이 쌓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곳과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다시 이곳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어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위치가 된 것이죠. 여기에 인분이 쌓이지 않아서 이런 표시가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지금 중국 남해 구선단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영유권이에요. 지금 베트남 거의 먹고 있죠.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까지 이 전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 거죠. 특별히 파라실 군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건데 이번에 발표됐던 것이 스페레틀리 이 지역입니다. 3번 지역이에요. 이 3번 지역에서 지금 했고 스카보노라는 지역도 이 필리핀 지역인데 지금 영유권 분쟁 지역이죠. 분쟁 지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여기 베트남 땅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이렇게 하이난 군도 여기 있죠. 하이난 군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을 영유권 그리고 필리핀에선 이쪽 겹치는 적이 좀 있어요. 베트남하고 여기 섬들이 이 파라실 군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5년 새 변환 존슨 사우스 리프 인공위성인데 인분과 오폐수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엽록소가 바다를 덮으면서 어두운 지역이 줄고 밝은 지역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흑백 인공위성상의 명암 구분도 줄었다라고 시뮬러리티가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지금 보시면 2016년도 5월 14일 날 그림이에요. 이쪽 지역이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이 보이죠. 이쪽 지역도 이쪽이 좀 더 어두웠었는데 이쪽이 좀 더 밝아진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쪽이 파라실 군도이고 이게 베트남 이쪽 땅이죠. 그리고 이쪽이 지금 필리핀 지역.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 AI 업체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은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하고 있어요. AP통신은 또 이날 수백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마닐라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모여서 PCA 판결이 지금 뭐냐면 헤이그에서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이 판결을 무시하는 중국 그리고 친중 노선을 취하면서 중국 측에 PCA 판결을 승복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로드리고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을 함께 규탄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헤이그에 있는 PCA 판정을 5주년을 맞아서 지금 필리핀의 배타적 경계수역 EEZ를 인정을 해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PCA 판정을 무시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테르트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헤이그 판결을 무시하는 중국, 파라실 군도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내용이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뭐냐? 지금 이 라인이 중요해요. 이 라인. 이게 그 중국에서 주장하는 영유권이에요.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도 자기네 땅이 얘기하면서 완전히 파먹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섬으로 개발을 해버렸어요. 자, 중국은 미국의 구축함이 남중국해 파라쉘 군도, 중국명으로 시사군도라고 하는데 이곳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구축함이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일에 맞춰서 중국 영해에 의도적으로 침범했다라는 게 중국군의 설명이에요. 지금 항행의 자유죠. 미 구축함이 파라쉘 군도에 진출했던 것은 항행의 자유인데 이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일에 맞춰서 중국 영해를 의도적으로 침범했다. 의도적으로 간 것은 맞는데 이게 자기네 땅은 아니죠. 황구시보는 13일 날 중국군 남부 정부 발표를 인용을 하면서 미 구축함 벤포트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영해인 시사군도의 해역을 말하자면 파라실 군도를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림인데 지금 파라실 군도가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선단이 왔다라는 거죠. 중국군 당국은 시사군도, 파라실 군도는 지금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벤포트함을 추적 감시하고 경고방송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은 안 했어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죠. 걔네들이 웃기는 게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준칙인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헤이그에서 발표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게 국제법이에요. 그게 국제법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군 당국은 미국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주권과 남중국해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죠? 실제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누구다? 중국이다라는 거죠. 이미 남중국해에 대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중국은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구시보에 의하면 2016년 당시 헤이그 상설재판소 중재재판소의 판결 배후는 미국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이 판결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 파라쉘 군도가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여기에 유람선까지 띄웠었던, 그리고 여행까지 하게 했었던 이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라쉘 군도와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하는, PCA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에요. 2014년 당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자 필리핀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돼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2년이 지난 2016년도 7월 달에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분쟁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며 이로 인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오히려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특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구단선, 아까 언급해드렸던 구단선이에요. 구단선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구단선 안에 수역과 자원을 배타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고, 지금 구단선 안 바다의 자원을 이용할 역사적 권리가 있다라는 중국의 주장이 전혀 법적 증거가 없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구단선이에요. 아까 또 그림을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게 구단선입니다. 지금 빗금쳐드린, 이거 빗금쳐서 이렇게 쭉 필리핀을 파먹고 인도네시아를 파먹고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파먹고 들어가는 이게 구단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 구단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는 평화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까지 지금 파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중국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영유권을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는 안정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레틀리 군도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판단을 했어요. 즉,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섬들의 주변에 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016년 당시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환초 등에 건설한 인공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섬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곳에서 특히 스프레틀리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파라쉘 군도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행장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비행장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어업과 석유 탐사를 방해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중국 어부들의 어로를 막지 않아서 필리핀의 주권까지 침해했다라고 당시에 밝혔습니다. 이러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지역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이 군사시설 건설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들은 말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천샹마오 남중국해 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 판결은 중국을 봉쇄하면서 그리고 비방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지역을 이렇게 구단선을 중국이 주장하는 이유는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단선을 미군이 지지하고 베트남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까지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이 사라집니다. 특히 석유 운송로로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사수해야 될 중국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천샹마오는 서방 진영이 판결을 너무 과장하고 중국을 파괴자로 미국은 수호자로 묘사하고 있다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준셔 인민해방군 해군 해사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도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벤포트함에 대한 추적 감시와 경고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인민해방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벤포트
함이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파라쉘 군도를 지금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고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될 주권과 안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경고하고 쫓아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파라쉘 말하자면 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도 한마디 해야 되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꺼내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어요. 가장 큰 나라가 있죠. 필리핀. 베트남은 이미 미국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다시 중국과 좀 친밀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다시 쟁점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곳을 또 쟁점화를 시키면 필리핀도 지금 베트남도 미국의 휘하에 다시 둘 수 있는 좋은 꺼리감이 된다라고 중국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 법리적 근거가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올해 들어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2000여 차례 근접 정찰 비행, 그리고 20여 차례 해상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특히 해상훈련이 더 심한데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이것이 미국의 패권적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은 2016년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남중국해 문제 해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결국은 구도선을 그들은 유지할 것이고 이 유지를 통해서 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이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황구15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판결 이후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남중국해 상황이 꾸준하고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판결 결과가 아닌 중국과 필리핀 정부의 합리적 남중국해 정책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지금 합의 잘 맞아가고 있죠. 이곳에서의 그 영향력이 중국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눈에 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의 주장은 뭐냐면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지금 건전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초를 치느냐라는 이야기죠. 이 매체는 황구15는 이어서 일부 필리핀 정치인들이 친미 세력 및 반중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파라쉘 군도 주권을 다시 재천명을 했는데요. 베트남은 지난 3월달 파라쉘 군도에 대한 주권을 재천명을 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동해, 남중국해죠. 거기선 동해가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 호황사 군도, 지금의 파라쉘 군도이고 중국명으로는 시사 군도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베트남 주권에 침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레티투앙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의 허가 없이 베트남 영토인 호황사 군도와 쯔앙사 군도, 난사 군도인데 스프레틀리 제도예요.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의 군사훈련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양자 관계 및 지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안정과 질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호황사 군도, 시사제도 그리고 쯔앙사 군도, 스프레틀리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영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영해에서 항공과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황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3일날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지침에 대해서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권리와 이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딱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은 다이아몬드 협력이라고 불리는데, 인도 그리고 이 지역을 미국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의 유조선들이 이쪽을 지나가고 있을 때 위협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 대변인은 베트남과 미국은 포괄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국방과 안보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베트남을 제재를 가해야 된다.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은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 대변인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국과 2011년 국방협력 양해각서, 그리고 2015년 국방협력 공동비전선언, 2018년 국방협력 계획 등을 체결해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안보와 협력 및 해상법 집행 역량 강화, 그리고 국방협력을 통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의 발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가장 큰 이유, 미국이 베트남을 지정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베트남도 미국의 견제에 동참을 하면서 자기네 땅인 치사군도, 말하자면 치사군도와 이 지역에 대한 땅의 보유권을 유지를 시키고 이것을 미국과의 견제와 동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을 지금 다 얻어가고 있어요.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에서 탈중국화는 지금 엑소더스 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득들이 미국을 통해서 다시 벌어들이고 있고, 이러한 면까지 베트남이 생각을 한다면 미국을 절대 버릴 수 없는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리고 한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